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혈액 수급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혈자는 청년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혈액원은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석을 포함해 총 500여 점의 동식물 화석이 전시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혈액 수급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헌혈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청년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중장년층이 헌혈에 나서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헌혈 절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대구 경북 혈액원은 고속도로 통행권까지 증정하며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한 헌혈의 집. 평일 오전이지만 헌혈을 하러 온 시민들이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헌혈자의 대부분은 20대, 30대 이상은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제 일상처럼 돼가지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제 제가 건강한 동안에는 계속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나 보면 전부 지병 한 개씩 있고 혈압 때문에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문제로도 또 안 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는 사람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헌혈자는 모두 22만 9천여 명.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봤더니 20대의 비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30, 40대는 10%대에 머물러 있고 60대는 단 1%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헌혈자를 놓고 봐도 55%가 20대였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은 1만 원 고속도로 통행권을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까지 진행하면서 중장년층의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 상당의 모바일 충전 카드를 기부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30대 이상의 헌혈자입니다. 10대, 20대 헌혈자가 전국 헌혈 인원의 55%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10대, 20대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저출산 때문에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년층 헌혈자가 받쳐줘야지만이 나중에 헌혈 절벽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그 모바일 통행권 프로모션은 이런 중장년층 헌혈자들의 그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헌혈 가능 인구 중 실제 헌혈을 한 사람의 비율은 3%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 의존을 벗어나 중장년층의 헌혈 참여 확대가 절실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화석을 다루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국립박물관인 달성 화석박물관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35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석을 포함해 총 500여 점의 화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먼저 다녀왔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이 다음 달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임시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최초의 화석 전문 국립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개관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000제곱미터 규모로 축구장보다 조금 작은 전시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미 화석이 눈에 띕니다. 거미라는 동물이 원래 외골격이 없어서 화석으로 남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서만 8종의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달성 화석 박물관은 또 35억 년 전 세균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도 전시 중입니다. 이 화석은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만들어졌고 지구 표면에 산소가 풍부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낸 최초의 생물이라는 것에서 달성 화석 박물관은 국내외 화석과 암석 2만여 점, 보석, 원석 1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0여 점 정도를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동식물 화석과 해양 생물인 사렵충, 거북알, 고래뼈 등의
관람객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임시 개관 기간에는 20인 이상 단체 관람객에게만 전시실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가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화석 박물관이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제일 재밌게 신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구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청을 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성 화석 박물관은 다음 달 16일 정식 개관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 남구가 관광자원 앞산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산 때문에 공장은 들어설 수 없지만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전국에서 관광객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지역경제의 앞산이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남구는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전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과 인접해 있어 대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앞산. 하지만 앞산이 있는 남구는 앞산으로 인해 공장 등의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고층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때 대구 최고 부촌이던 남구에서 달서구, 달성군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수성구와 같이 고층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장기간 인구가 유출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남구는 앞산을 위기 요인에서 기회 요인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앞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통해 전국적 핫플레이스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겁니다. 대구 도심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앞산 현음이 공원, 앞산 하늘다리, 앞산 빨래터 공원을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는 대구 시민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들을 남구로 이끌었습니다. 앞산 산타마을,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앞산 해넘이 축제, 앞산 커피 축제 등 남구 대표 브랜드 앞산을 내세운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 개발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됐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의 경우 2021년 8만 명이던 방문객이 지난해 44만 8천여 명으로 5.6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 주간에는 11만 명이나 방문해 2021년 950명에 비해 115배 급증했습니다. 남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방은 인구 감소 가속화와 또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라는 슈퍼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계기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는 지역의 명산인 앞산으로 다양한 축제를 만들어 모두가 찾아오고 싶은 곳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단 3곳, 대구는 남구가 유일합니다. 이번 수상은 남구의 여러 가지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인구 소멸 등 지방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14만 국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는 2018년 한국관광의 별과 2023-2024 한국관광백선에 이어 이번 지방자치경영대전 수상으로 전국적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개선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LG엘로비전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특정 사업을 골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기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정기부에 참여한 지자체 중 부안군이 사업 시작 한 달여 만에 성과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이나라 기자입니다. 빈 농약병 수십 개가 담긴 마대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야생벌을 지키기 위해 부안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논밭에 버려진 농약병을 주운 겁니다. 그 양이 매년 40톤에 달합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농약병을 담는 마대 구입비를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 기부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마대값 이것이 400 이상이 들어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농약병 수거 마대 지원은 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업의 일환. 농약병 수거뿐만 아니라 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비호텔 조성과 꽃씨를 나눠주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사업 공개 한 달 만에 1,500만 원 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또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안군은 지난 6일 제1회 고향사랑 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를 확보했습니다. 야생벌 지정기부 ESG 사업과 관계인구 활성화 노력에서 주목을 받아 우수상과 특별교부세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여 전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기부에 참여한 부안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많은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에 반해 현재 돈의 절반이 넘는 지자체들은 사업을 신중하게 발굴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모금된 기부금 50억 원가량을 묵혀두고 있습니다. 지방 재정을 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이 지자체마다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부안군의 성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킹라니로 불리기까지 하는 전동 킥보드.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와 킥보드를 합친 말로 공유 개인형 이동 장치를 보통 말합니다. 이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서울에서 퇴출하자 이런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알려진 개인형 이동장치. 남녀노소 누구나 빌려 타는 시대입니다. 이걸 타다가 사고가 나면
다치거나 숨지기까지 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2,300건 넘게 사고가 났는데 2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은 지난 2020년만 해도 18건밖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4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생겼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없애자는 요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것,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PM 전면 퇴출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 주장에 시민들의 댓글이 무성히 달립니다. 제발 없애줘. 도로가 좁고 복잡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 상태를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직무유기다. 라고 댓글이 달립니다. 해외 주요 도시 사례도 개인형 이동장치 퇴출 요구에 힘을 싣습니다. 1년 전 프랑스 파리가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했습니다. 파리는 공유 킥보드를 가장 먼저 도입했던 도시입니다. 그 뒤로 캐나다 몬트리올,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전동 킥보드를 퇴출했습니다. 최근 서울에선 유명 가수와 축구 선수가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대구교도소 후적지의 새 개발 방향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의 직장과 주거, 문화를 아우르는 청년 미래 희망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당초 문화예술 허브 유치를 위한 부지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최종 무산되면서 대구시가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옛 대구교도소 부지입니다. 제2국가산단이 인접해 있고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는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입지적 장점이 큰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교도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는 당초 상격청사였던 문화예술 허브 조성 예정지를 대구교도소 이전터로 바꿔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시가 새로운 개발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대구시는 교도소 후적지를 청년들의 직장과 주거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인 청년 미래 희망타운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희망타운은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문화와 힐링 이렇게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눠 개발됩니다. 일자리조는 5대 첨단 신산업 중심의 창업과 취업 공간을 만들고 주거조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스마트형 주택을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힐링존에는 산책로와 대규모 광장이 조성됩니다. 대구교도소 이전터는 현재 법무부 소유로 기획재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가야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시와 기획재정부, 달성군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 TF팀에서 소유권 이전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 지역 3개 구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28.8%인 66곳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습니다. 대구는 서구와 달성군, 군위군 3곳이 포함됐으며 특히 군위군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사 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달성군이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행복한 병원이 지난 추석 연휴 동안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공공의료 역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복한 병원 측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477명이 병원 응급실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35명은 소아 환자로 대다수 병원이 문을 닫은 연휴 기간 병원을 가지 못해 마음을 졸인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운영비 지원은 육아읍과 현풍읍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달성군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제기된 악취 민원이 전국 8개 특광역시 중에서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에서는 총 1,973건의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서 서울 2천여 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악취 배출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 비용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이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총 비용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도록 돼 있습니다. 류한국 서구청장이 다음 달 8일까지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합니다. 이번 방문에서 류 청장은 하반기 주요 사업도 소개합니다. 남구청이 이달부터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고지서를 쉽게 볼 수 있는 큰 글씨 체납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확대된 글씨와 함께 주요 내용은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납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대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2024 달성 100대 피아노가 오는 28일 사문진 상설 야외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클래식과 재즈, 뉴에이지,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 정상급 출연진들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달서 글로벌 잡페어가 오는 11월 8일 달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로 올해는 일본과 말레이시아 기업이 참가해 구직자와 채용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